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월가워즈 이스타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호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던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급등 네. 이러면은 올랐나 보다 네네. 라고 생각하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저걸 가지고 있었다면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니켈을 샀잖아요. 어떠세요? 니켈 요새 가격 와, 엄청 있습니다. 네. 물론 뭐 7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권 기자 알아요. 그러니까 권 기자는 본인이 생각하고 취재했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매수잖아요. 돈 벌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벌고 싶어. 벌고 싶어요? 그때 니켈이 LME 재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네네. 있었고, 네. 그다음 가격은 의외로 안 올라가고 있길래, 네네. 그러면은 왜 배터리 소재가 없다는데 왜 니켈이 이 모양이냐?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또 ETN 레버리지 두배짜리.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교육을 교육 받고. 그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 때 이거 하시려면은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맞아요. 그래야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교육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니켈 좋을 것 같은데 살라고 누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얘기하고 나 우리 전기요금이 올라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들고 있었다면 먹어야지. 먹을 수 먹어야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천연가스 가격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난리다. 우크라이나가 저기 되면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서로 이제 이거 엔터지 엔터. 우리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푸틴 형님이 굉장히 좀 주도권을 세게 가져가게 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네. 라고 할 때 천연가스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네. 천연가스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그분은 첫 번째. 그분은 첫 번째고. 그래요? 그분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에이조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천연가스 투자를 진짜 가열차게 했기 때문에 그때 모았던 투자 비책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정말 1억이 넘는 정말 수업료를 크게 내고 배웠던 여러 가지 투자 비책을 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요? 어땠는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보여드릴게요. 후폭풍에 대해서 예.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2년 정도 천연가스를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했고, ETN, ETF, 그 다음에 해외 선물까지도 직접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전체 수익률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되고,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긴 했어요. 전체로 딱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밑에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얼마나 순식간에 많이 잃을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와, 마이너스 8천. 이거 제가 한 3일 만에 걸요. 한 3일 만에 8천만 원 손실이 그냥 쑥 나타나기도 하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돈 좀 벌어봤으니까 제 말이 그렇게 허투루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전체 수익률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거 있을 텐데, 그 지표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주소를 다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실 수 있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천연가스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기준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기 때문에 4달러 아래로 결국은 내려올 거다. 이런 큰 줄기의 흐름을 좀 갖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4달러 좀 위일 거예요. 그럼 숏. 숏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해외 선물 하면 되는데, 해외 선물도 변동성이 클 때는 증거금이 높아지는데 요즘에는 증거금 다시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655만 원 정도 있으면은 천연가스 한 계약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그걸 선택하셔도 되고, ETF, ETN 이건 HTS, MTS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죠.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볼 거 없이 거래량 제일 많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요? 천연가스 ETF나 ETN은 거래량이 적은 거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살 수가 없고, 그렇죠?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없어요. 그리고 해외 ETF, 저는 사실 해외 ETF를 더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워낙 많습니다. 거래량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해외 ETF는 이게 그 그러니까 상승으로 보는 2배짜리가 보일이라는 거고요. 끓는다. 그래서 보일이라는 거고, 하락으로, 그러니까 숏으로 2배짜리가 콜드, 식는다. 근데 C가 아니고 K. 콜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변동성 너무 심한데? 어려운데 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 기업은 바로 셰니에르 에너지라고 해서 티커 자체를 LNG로 쓰고 있으니까 그 이름이 LNG예요? LNG예요. 그러니까 저런 어렵지 거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름 선물을 살 수도 있고 기름 ETF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름 회사를 살 수도 있는. 기름 회사를 사는 방법도 있다. 사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LNG 그 가격보다도 지금 한 1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동성이 적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아무래도 기업이 변동성이 제일 적죠. 제일 적죠. 대신 뭐 빠질 때 덜 빠지는, 먹을 때 덜 먹는. 좋습니다. 그 최근에 한 가지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설명이 돼야지 결국은 나중에 $4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는 거는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12월 21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급락하면서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니까 12월 23일에 나온 블룸버그 뉴스인데요. 미국에서 출발했던 LNG 선단이 뱃머리를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화의 배. 평화의 배예요? 아니면 평화의 배라 그랬나? 뭐라 그랬죠, 이거? 자유의 배라 그랬나? 아니,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요? 이거는 그냥 유럽 천연가스 가격 비싸대 거기 가서 팔자 이런 거죠. 근데 LNG 수송선이 또 되게 특이한 특징이 이런 게 있대요. A부터 B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선주들이 한 7번 바뀐대요. 그래요? 그 정도로 계속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에 대한 주인이 바뀐다. 그렇죠. 화물에 대한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LNG라고 하는 것이 장기 계약에 묶여 있었지만 미국에서 천연 셰일가스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느 누구도 이제 가격의 목적지도 매이지 않고 뭐 어디 가서 팔아도 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잠깐 복습드리면 예전에는 천연가스를 만드는 데도 되게 소수고 천연가스를 쓰는 데도 소수여서 만드는 애들이 가격을 정하고 맞아요. 그 가격 그대로 가서 또 얘네가 다른 데로 재판매도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딱 P2P로 자기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그 공급업자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공급이 되게 풍부해지고 그거 쓰겠다는 것도 많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전처럼 가격이 고정되거나 아니면 매출처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풀리다 보니 배가 가는 와중에도 트레이딩을 해서 내가 살게요. 원래 이게 내 화물이었는데 딴 사람한테 이걸 팔면 이 가는 도중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너 글로 가던 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 그래서 76척의 LNG 수송선이 배에 떠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게 위성 사진인데 10척의 탱커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유럽으로 바꿨대요. 그냥 거기가 비싸 거기서 팔자. 아시아는 별로 안 쳐준다. 별로 안 쳐줘 요즘에.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 샀을 수도 있죠, 주인이.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아시아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유럽한테 파니까 니네 주인 바뀌었댄다. 니네 주인 유럽에 있대. 그럼 그래요? 그러면서 연계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연해졌기 때문에 가격 급등하는 일도 쉽지만 사실 급락하는 일도 쉬워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자, 그래서 실제로 뭐 그 다음 그림은 아시아로 가던 LNG가 줄고 유럽으로 가는 LNG가 증가하는 그걸 직접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유럽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 아시아의 천연가스는 왜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본다면 여기는 뭐 러시아가스 쓰지도 않는데 왜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한다면 러시아로 가던 그 천연가스가 더 비싸게 쳐주는 유럽으로 가니까 이쪽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또 비싸지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시점만 잘 타갖고 먹으면 끝인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적어도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일단 첫 번째, 지난번 방송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인젝션 시즌과 withdrawal 시즌이 있어요. 예. 비축 시즌과 방출 시즌. 천연가스를 모으는 시즌과 방출하는 시즌. 예. 지금은 천연가스를 전력 생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전력도 사용하죠, 난방도 사용하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 천연가스를 겨울에 사용해버리니 예. 여름에 전력만 사용할 때에는 천연가스를 계속 모읍니다. 그래서 인젝션 시즌이 4월부터 10월까지 겨울에 많이 쓸 거 대비해서 한번 쌓아두자라고 하는 게 4월부터 10월까지의 인젝션 시즌이고요. 방출 시즌이 바로 11월부터 3월까지 이때 뭐 전력도 많이 사용하고 난방도 많이 사용하니까 미리 못 모아두면 가격 급등이 일어나게 되고 미리 많이 모아뒀는데 겨울이 안 춥다 그러면은 어휴 헐값 되는 거죠. 헐값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럽 천연가스가 재고량이 얼만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굴곡 보이는 이 선 있잖아요. 이게 재고량의 추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저기구나. 연간이니까 이게 비축 시즌이 이게 올라가는 때고, 네, 맞아요. 방출 시즌이 내려가는 때고 이런 거죠. 예.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표시해 놓은 이 그 시점 있잖아요. 이게 날짜를 보시면 10월 18일인데, 그러니까 10월 비축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갈 즈음이에요. 근데 그 용량을 보세요. 863이라고 써 있어요. 그 스토리지 863.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낮네요. 엄청 진짜.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축을 많이 안 한 거네요. 못했죠. 그 못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비축 시즌 다 끝나가는데 이만큼밖에 없어. 근데 그 시점에 심지어는 그 뭐 오미크론 이제 막 발발하려고 하고 막 델타, 이때는 델타예요. 델타 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야, 더 이상 비축은 어려워. 그러면 가스 대란 나겠는데?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비축량을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죠. 야, 이번 겨울에 추울지 안 추울지 어떻게 알아? 그때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쳐버린다 보니까 그때 막 가스 가격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이래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이 비축량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바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비축의 정점이 대충 10월 달이네요. 10월 맞아요. 달. 10월 달 즈음에 나와요. 와, 그럼 요때가 아주 변동성 난리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제가 90, 10월이 제일 변동성 크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용의 심장 가지신 분들은 요때 하셔야지. 그럼. 그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정량, 그러니까 대략 그 겨울 동안에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게 업체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축량이 이 정도인데 대략 사용하는 양이 만약에 이 정도다. 그러면 오우, 야, 큰일 났는 데가 되는 거고. 그 전년도로 한번 볼게요. 그 전년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축량이. 그리고 실제 사용했던 양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갖고 이게 2010 하단이 낮구나. 그러니까 비축 하단. 이게 비축 하단이 낮다는 거는 높은 거죠. 비축 하단이 높다는 거. 높은 거죠. 이거는 진짜 사용도 얼마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비축했는데 많이 못 썼다. 이때가 바로 1.6달러밖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진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축을 많이 하고 사용을 적게 한 네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청 폭락해버리는 엄청 거구나. 폭락해버리는. 정말 가스는 풍족한데 쓰는 사람 없는. 겨울도 안 추워. 전력도 그대로야. 막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유럽의 가스 비축량을 이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한 3일 정도 딜레이 있긴 한데 거의 실시간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 지난 시간에도 유럽이 가스 파이프라인 때문에 의존도가 높아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사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유럽만큼. 왜냐하면 대부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자급자족 다 한 다음에 남는 거 파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푸틴 형님이 없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가운데 보이는, 이게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데 가운데 보이는 이 선이 5년 평균 재고량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음영으로 표시된 게 5년 하단과 5년 상단입니다. 비축 많이 할 때, 적게 할 때.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위에 보이시는 요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이 현재 상태의 재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세프템버에 보시면은 현재 상태 재고 수준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은 5년 평균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 가스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그렇게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음영 안에 가격이 움직이면은 얼추 그냥 안정성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만약에 음영의 그러니까 윗부분. 실제로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위로 가거나 너무 네. 아래로 가거나 이러면은 조금 그렇죠. 예, 가격 너무 변동성이 있을 만한 일이고 위로 갔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 가격 이게 아래로 음영 아랫부분으로 쏠렸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오는 자료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에 발간되는 거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에너지 정보청이 이제 발간하는 2020년 그러니까 에너지 정보청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게 2022년 평균 가스 가격은 3.79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헨리허브의 천연가스, 헨리허브가 미국의 최대 수출 그 허브잖아요.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 전망도 결국은 4달러 이하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STEO 포캐스트 니맥스 퓨처 프라이스입니다.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4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뭐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있어도 결국은 미국의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4달러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니까 이건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보청이 전망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아시아 천연가스를 확인하는 그 사이트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거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과 미국의 가스 변동에 따라서 아시아 가스가 가격이 좀 결정이 되니까 이건 그냥 가스 가격만 확인하시라고. 아시아 가스 가격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SME 그룹.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소로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게 겨울에 두 번째 변수가 바로 이거죠. 날씨. 천연가스는 날씨 전망이 가장 중요하죠. 이 날씨를 그냥 오늘 춥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한 달 후에 추울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대충 한 11월, 10월 그때쯤에서 한 달 후, 두 달 후가 정말 얼마나 추울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확 움직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천연가스 투자를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미국엔 또 HDD CDD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HDD가 Heating Degree Days라고 해서 난방을 하는 날수. 그 다음에 CDD가 쿨링 디그리 데이즈라고 해서 뭐 일정 기준에 맞는 냉방을 하는 날수. 그래서 HDD가 보일러 틀어야 되는 날이 며칠이 나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거죠. 그걸 수치로 나타낸 건데 그런 것도 수치로 나오는구나. 이게 나와요. 이게 좋아요.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데 그래서 HDD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때 날씨가 춥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CDD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춥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죠, 전망입니다. 나중에 계산한 게 아니고 전망이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HDD로 보이는 게 좀 진한, 그러니까 파란색 쪽으로 가다가 너무 진해지면 이제 보라색까지 됩니다. 이게 제일 추운 거. 보라색, 파란색 이런 식인 거고요. 자, 그래서 HDD가 높은 곳이, 높을 때가 언제냐? 지금 날짜, 제가 1월 14일에 들어가 봤거든요. 1월 27일에 좀 많이 추울 거다. 북미 지역이.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천연가스를 상방으로 대응해야 될지 하방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날씨는 바뀌잖아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분명 1월 27일에 춥다며 15일 전에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그럴 수 있겠죠. 바뀌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색깔이 이제 파란 쪽이 얼마나 많으냐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고 이것도 제 사이트 올려드릴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좀 서브인데 이건 메인은 아니지만 그 투기적 거래량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와 그러니까 실물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그 해당 선물의 투기적 거래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선물의 롱 포지션과 그리고 숏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포지션 잡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전체적인 큰 틀만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롱 포지션은 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숏 포지션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의 트렌드가 있다만 이해하셔야 되지. 와, 지금 롱 포지션 많아. 그러면 나도 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이조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4달러가 컨센서스다 보니까 네네. 4달러 위에 있을 때라서 오히려 숏 포지션이 좀 더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게 재고량주의. 이거는 진짜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로 HDD, CDD 이것도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투기적 거래량인데 이거는 좀 전반적인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 정도를 아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국에서 대충 천연가스 가격 전망하는 게 예를 들어서 4달러인데 네네. 지금이 한 5달러 돼. 네. 근데 그럼 숏을 잡아야 되는데 네. 롱 포지션이 되게 많아. 네. 그러면 내가 숏을 한번 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해외 선물하시는 분은 사실 이거 안 보실 것 같고 워낙 그분들은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다만 이제 ETF나 ETN으로 선물처럼 틱 거래는 아니더라도 예. 뭐 한 일주일 뭐 짧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뭐 지금이 재밌는 계절은 아닌 것 같고 네네. 90, 11월 딱 비축이 마무리되고 겨울 방출을 준비하는 변곡점 그렇죠. 요때가 제일 변동성이 크고 여기서 전망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제일 그쵸. 변동성이 클 네. 거고 지금은 이제 방출기면서 이제 1월 넘어가서 2월 좀 넘어가게 되면 거의 방출기 빠지러 가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은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오히려 어쨌든, 가격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가격대는 지금 약간은 좀 그 평균 거래소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네네. 있으니까 전망은 조금 낮은 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쉽게 투자하려면은 숏 포지션이 지금 이 사실- 상황에서는 좀 네. 맞겠네요. 예.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4.9달러로 다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 저는 이제 매매는 아예 없앴기 때문에 안 하긴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갔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보니까 한 4.2로 2달러인가 4.1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그 뉴스도 보는 거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떤 식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배우려면 자기도 판돈을 좀 내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주 앵커는 깔끔하게 8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계좌 인증했을 아, 뿐이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발전경제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천연가스 얘기도 사실 이게 꼭 천연가스에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떤 천연가스를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 아니면 녹색 전환의 문제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천연가스 투자를 이런 식으로 또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얘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전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